파이레인저 수치 해석 20곡의 중에서 첫 번째 곡에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치 해석, 전통적인 수치 해석이라는 것이 있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분석 또는 머신러닝 관련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두 가지를 포함하기를 원하는데요. 20번의 강좌를 통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단 좀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있습니다. 먼저 수치 해석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선형대수,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죠. 이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은 항상 따라다니는데, 수학하면 항상 따라다니는데, 특히 이 굉장히 범용성이 있습니다. 어떤 전공을 막론하고 리니어 엘지브라는 굉장히 많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빅데이터, 수치 해석 상관없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를 통해서 결국 문제 해결을 하는데,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연립 방정식에 이제 푸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비선형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자연현상의 모든 것은 비선형인데 왜 우리가 꼭 선형을 이렇게 다뤄야 되는가? 그것은 비선형을 이 관심 영역을 줄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선형으로 근사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관심 영역을 줄이고 또 세분화하면서 선형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선형 시스템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선형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거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셋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요, 이 empty set, 그죠? 비어있는 셋,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기호 표기로 이렇게 파이썬에서도 이제 이 중괄호 또는 이 널 제로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에서 셋에서 합집합 유니온, 우리 기호 표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표시로 하죠. 기호 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 intersect A, 컵 B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A, 소문자 A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해 있다 할 때 이렇게 속한 기호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기호를 쓰게 되죠. 그랬을 때 A는 B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멤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문자 A가 A의 요소인데 만약에 A 역 슬래시 이 소문자 A 이렇게 하면요, 이건 뭐냐면 집합 A에서 이 원소 A를 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 슬래시 이 기호가 나오면 수학에서 보통 이렇게 집합에서 하나를 뺀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합을 나타내는 이 수학의 기호 방식은 이런 겁니다. S는 중괄호, 그러니까 집합입니다. 집합을 의미하는데 뭐냐면 X와 Y의 어떤 튜플, 그러니까 쌍이라고 할 수 있죠. 쌍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X와 Y는 각각 뭐냐면 이 이중 기호된 R 표시는 이게 실수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실수집합의 원소다. 그리고 X와 Y는 관계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즉 반지름이 1인 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모든 XY의 이 쌍을 이제 집합을 S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합 기호를 쓰고요.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계산을 먼저 떠올리지만은요, 이제 고급의 수학을 이제 공부할 때는 이 기호의 이 표기법에 굉장히 또 엄밀한 이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에 있어서 이제 표준 집합을 좀 한번 살펴보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사용한 내용인데요.
자연수 이제 보통 이 n으로 표시합니다. 그랬을 때 1, 2, 3, 4, 5, 6 우리가 이것이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라고 하는 그 집합은 그 자연수에다 0을 추가한 거예요. 합집합이에요. 그게 이제 wholes 전체 자연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수 인티저 z는 뭐냐면 w wholes에다가 합집합해서 이제 음수 부분을 포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수 인티저라고 이제 집합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rationals 이게 이제 유리수인데요. 유리수는 이제 q인데 q는 뭐냐면 집합 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p 나누기 q로 여기서 p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q도 정수. 그런데 q는 뭐냐면 0을 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모를 0으로 나눠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정수 나누기 정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는 이제 유리수다. 그래서 왜 유리수냐? 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수도 분자도 정수고 분모도 정수면 결국은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조합을 이제 유리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분수로 표현이 불가능한 어떤 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리수, 이레셔널이죠.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퀘어 루트 2 뭐 이런 것들은 분수로 표현이 안 됩니다. 무한대로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소수점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레셔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집합하는 것이 실수인데, 실수면 이제 그런 우리가 모든 수를 이제 다 포함하는 수로 이제 실수를 집합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는 이제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이렇게 따로 있는 그런 집합이죠. 그 대신 실수부의 이 개수와 허수부의 개수는 이제 실수에 해당하고, 여기서 i는 이제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수에 관한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표기, 기호 이런 것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벡터를 한번 보겠는데, 벡터는 우리가 그 공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 r은 이제 실수고요, n이라고 하는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실수로 이루어진 n 차원의 어떤 공간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n 스페이스 이 집합은 이렇게 집합 기호로 표시됩니다. x1부터 xn까지 튜플로 되어 있죠. 쌍으로 되어 있고, 그 x들은 모두 실수에 속하는 이런 집합을 rn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익숙한 것은 이제 3차원 공간이죠. 그래서 R3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x와 y와 z의 쌍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집합을 이제 R3, 그래서 이걸 이제 스페이스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학이나 또 수학에서는 3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n차원, 뭐 이게 n이 뭐 4차원, 5차원도 되고요, 100차원, 만차원, 10만 차원도 나옵니다. 문제를 이제 다룰 때. 그랬을 때 이제 RN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RN이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이제 로우 벡터, 컬럼 벡터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행 벡터, 그죠? 이제 열 벡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우 벡터, 행 벡터, 로우 벡터, 컬럼 벡터 쓸 때 조금 약간 미묘한 게 있어서 이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 벡터는 이제 가로로 쭉 나열한 그 수의 쌍이고요. 열 벡터는 뭡니까? 컬럼 벡터는 세로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가 있으면 벡터의 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놈은 이제 크기를 재는 방법이에요. 크기를 재는 방법인데, 보통은 이제 길이가 가장 대표적인 크기죠. 그게 이제 L2 놈입니다. L2 놈은 이 우리가 놈 표시는 이게 수직 이 막대 두 개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놈, 그러니까 절대값은 아니죠. 그러니까 놈이라고 하는데, 이게 2는 이제 L2 놈 해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길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크기를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써요. 그러니까 L1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원이라고 표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절대값들의 합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L1 놈. 그래서 이제 일반화 시키면 LP 놈인데, 뭐 L2 놈에다가 이제 제곱에다가 여기다 P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 인피니티 놈도 있어요. L 인피니티 놈은 뭐냐면 여기 보면 maximum absolute value in V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중에서 가장 큰 거, 그것이 이제 L 인피니티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합, 우리가 알죠? 두 개를 합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벡터의 합은 뭐냐면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합하는 거하고 이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에다가 스칼라로 곱하는 것, 그거는 그 벡터의 컴포넌트에 각각에다 스칼라로 곱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스칼라는 또 벡터 더하기 한 놈의 이제 스칼라 곱은 또 각각의 벡터에다 스칼라 곱하고 같다.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벡터의 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트 프로덕트가 있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는데 도트 프로덕트는 우리가 이렇게 도트로 표시하죠. 이렇게 V하고 W라는 벡터의 이 가운데 도트를 하면 이게 곱을 하는데 도트 방식으로 이제 곱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스칼라 값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산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성분의 곱을 전부 합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도트 프로덕트는 V와 W의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V의 크기 L2놈이죠. 그 다음에 W의 크기 L2놈 곱하고 그 다음에 그 V와 W가 이루는 그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이런 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D값 계산하는 거하고 이 밑에 것은 같은 값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세타가 0도면 이제 두 벡터가 파랄렐하다. 그죠? 교차각이 0도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세타가 2분의 파이다. 90도다 그러면 그 두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 오소고날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게 이제 도트 프로덕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게 있어요. 이 곱하기를 쓰는데 V와 W가 이제 도트가 아니라 이제 곱하기로 되어 있죠. 이것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산의 방식은 V의 크기 곱하기 W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이번에는 사인 세타. 아까는 도트는 코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n이라고 하는 벡터를 해줘야 돼요. 그럼 n이라고 하는 벡터는 뭐냐? V와 W의 공통으로 수직한 길이가 1인 단위 벡터예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그림으로 나와 있죠. A라고 하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그 교차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요. 크기는 각각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로 하고 방향은 뭐냐면 A와 B에 의해서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는 이 수직 방향을 갖는다. 그래서 A 크로스 B는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크로스 A는 반대로 이제 아래로 향하는 이런 관계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크로스 벡터를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n이 성분이 어떤 것을 가질 거냐 이거가 이제 좀 애매하죠. 그랬을 때 그 성분을 이제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 방식은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초 수학에서 배웠던 이 방식, 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아래로 곱한 거를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공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트 프로덕트에서 A 도트 B 하면 사실은 여기 이제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뭐냐면 A의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B에다가 투영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A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를 B에다가 투영한 값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B의 크기만 곱하면 이제 도트 프로덕트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 기초적인 벡터 수학을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행렬도 있죠. 행렬은 m 곱하기 n 차원을 갖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m을 이제 로의 개수, 그죠? 행의 개수, n을 컬럼의 개수, 열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벡터에서 놈이 있었듯이 행렬에도 똑같이 놈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크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p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에서도 이제 곱하기가 있는데 만약에 P라고 하는 행렬과 Q라는 행렬을 곱하면
M이라고 하는 행렬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차원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P가 M 곱하기 P 차원이라면 Q는 P 곱하기 N 차원이어야 되고 PP는 동일한 차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소멸이 되고 결과는 M 곱하기 N 차원의 이 곱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트릭스 곱하기죠. 뭐 프로덕트라고도 얘기하고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M의 이제 각각의 성분의 계산은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곱하기 계산하는 것은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줬고, 자, 여기 2 곱하기 3이죠. 여기 3 곱하기 2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원소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이 1, 2, 3 하고 7, 8, 9를 쌍으로 해가지고 서로 도트 프로덕트를 해요. 그리고 도트 프로덕트 결과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 2, 3하고 이제 8, 10, 12 해당하는 거를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해서 그 다음에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를 계산하면 2 곱하기 2 행렬 곱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방행렬이라는 거 있어요. 스퀘어 매트릭스. 그러면 n 곱하기 n 행렬인데요. 정방행렬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m은 2차원 행렬인 경우에 이렇게 계산이 돼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걸 빼주는 거. 이것이 이제 디터미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정방행렬의 경우는 인버스가 이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인버스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하고요.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자, 2x2 행렬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제 3x3 물론 이제 이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사실은 이 수식으로 정리하기가 너무 긴 식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인버스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행렬이 인버스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행렬을 우리가 싱귤러 행렬이라고 그래요. 특이 행렬이다. 그 다음에 인버스가 존재하는 것은 이제 non singular 행렬이라고 할 수 있죠. 특이 행렬은 왜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느냐? 디터미넌트가 0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디터미넌트가 분모로 가잖아요. 그럼 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계산이 불가능한 특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이 행렬이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행렬을 특이 행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0이 하지만 0에 매우 가까워지면은 이 계산 자체가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유한 정밀도를 갖는 실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수가 되면은 불안정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이제 정확하지 않죠. 그랬을 때 그런 그 행렬을 ill conditioned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컨디션을 나타내는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컨디션 넘버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 보면 컨디션 넘버를 계산할 수 있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디션 넘버가 크면 클수록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일 컨디션인데요. 컨디션 넘버가 작으면 작을수록 컨디션 이제 well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 정방 행렬은 랭크가 존재해요. 랭크. 직교 행렬에는 랭크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A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했을 때 그 랭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행렬이 갖고 있는 선형 독립 그 컬럼의 개수, 컬럼의 또는 로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첩이 되지 않는 그런 독립된 벡터가 몇 개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랭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 랭크라는 건 뭡니까? A가 M이나 N 이 차원에서 두 개 중에서 이제 작은 개수하고 같으면 이게 이제 풀 랭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작으면 이게 이제 뭐냐면 풀 랭크가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행렬이라는 거 있는데 그게 이제 i예요. 뭐냐면 대각선이 다 1을 값을 갖고 나머지 비대각선이 0을 갚는 행렬을 이제 동일 행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 이렇게 이 도트 메소드, 그 다음에 메소드 t, 디터미넌트 함수, i 함수, 인버스 함수, 그 다음에 컨디션 함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concatenate, 매트리스 랭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기서 얘기했던 우리가 행렬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 행렬이라고 하는 거인데 원래 A라고 하는 행렬이 있으면 그 하나의 벡터 Y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에다 추가한 거. 그러니까 A augmented with Y
이게 이제 증가 행렬입니다. 그러면 증가 행렬에 대해서 이제 랭크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증가 행렬의 랭크는요. 원래 행렬의 랭크 더하기 1이 이제 될 수 있죠. y가 추가가 됐으니까.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한번 그것들을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그 리니어 엘지브라 기본에 대해서 그 벡터 and 매트릭스, 자, 요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파이썬 20곡에서 다뤘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체계적으로 또 다뤄봐야 되겠죠. 그래서 import numpy as np.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파이썬 리스트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렬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numpy를 쓰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이제 파이썬 리스트를 이렇게 1, -5, 3, 2, 4라고 하고, 이건 이제 파이썬 리스트죠. 그러면 이제 벡터를 한번 이제 numpy로 정의를 해 보겠는데요. 자, np.array a 하면 이게 이제 numpy 벡터가 돼요. 그 다음에 벡터, 자, 벡터, 자, 이 행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행벡터 만들려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numpy array a 이렇게 하면 행벡터가 만들어져요. 자, 이 결과는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벡터를 만든다. 자, 컬럼 np.array. 자, 열 벡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두 개고 1, 2, 3, 4, 5. 자, 이렇게, 자, 브라켓이 지금 두 개 들어갔죠.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각각의 브라켓은 하나의 로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로우고 그 다음 로우예요. 그 다음 로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컬럼 벡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일단 벡터 numpy의 이제 어레이에는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shape을 한번 먼저 벡터, 자, row의 shape, 그다음에 벡터 컬럼의 shape을 한번 먼저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왜 이렇게 될까요? 하하, 여기에 가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F5 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이게 파이 레인저 R01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쉐입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냥 벡터예요. 벡터는 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우, 벡터 로우의 쉐입은 자, 1 곱하기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 곱하기 n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벡터 컬럼, 요거는 뭡니까? 5 곱하기 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mn이거든요. 자, 쉐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numpy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걸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다른 언어하고 다르게 이렇게 로우 벡터와 컬럼 벡터, 그 다음에 1차원 벡터를 이렇게 구별한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쉐입을 이제 한번 쉐입 속성을 알아봤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벡터 로우와 벡터 컬럼은 문법이 이게 보면 뭡니까? 행렬처럼 되어 있죠. 벡터는 그냥 요거 하나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넘파에서는 이렇게 로우 벡터, 컬럼 벡터를 이해를 한다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이제 자, 이제 쉐입이 아니고 이제 그 내용 자체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벡터하고 그 다음에 벡터 로우, 그 다음에 벡터 컬럼,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를 뉴 라인으로 하고요. F5.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벡터, 그렇죠? 1차원 출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벡터 로우죠. 그러니까 브라켓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로우 벡터가 이제 출력이 됐고, 벡터 컬럼은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한 이렇게 열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렇죠? 이게 컬럼 벡터를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넘파이 행렬에는 그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럴 수 있고, 벡터 로우에 점 t 하면 이게 트랜스포즈가 돼요. 전치, 그죠? 벡터 컬에 점 t 트랜스포즈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F5 다시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트랜스포즈 한 거는 이렇게 이제 컬럼 벡터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요 컬럼 벡터를 트랜스포즈 한 것이 이제 로우 벡터로 나왔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작동이 되고, 또 여기서 그냥 1차원 벡터는 트랜스포즈 하나하나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놈 크기 계산을 한번 벡터하고 여기 이제 크기 계산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놈 of 벡터,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임포트를 또 하나 추가로 해줘야 되는데요. 이 놈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디에 있냐면 numpy의 lin alg 리니어 알고리즘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as 뭐라고 할까요? 자, np nl linear numpy np lin이라고 할까요? np lin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놈 원을요 어디에 있냐면 np lin 여기에 numpy에 있거든요. 여기에 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벡터를 1로 해가지고 이제 놈1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놈2 놈2 이거는 이제 L2 놈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벡터에서 이게 2 그럼 이게 이제 길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인피니티 놈도 있어요. 인피니티 놈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벡터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mp.imp 이게 상수예요. mp.imp 상수거든요. 이 무한대 상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 세 개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놈 1, 놈 2, 놈 inf 요거 세 개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5. 자, 그러면 놈 1은 15가 나왔고, 놈 2는 7.416 길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놈 인피니티는 5가 나왔어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벡터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데 여기서 놈 1은 이 절대값들을 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 이게 이제 15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2 놈은 뭐겠습니까? 요거 이제 길이 스퀘어루트 해갖고 각각의 제곱 더한 거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L 인피니티 놈은 뭡니까? 요 절대값 중에 최고로 큰 것, 즉 마이너스의 절대값 5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놈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 이제 numpy lin 알고리즘에 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쓰는 거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트 프로덕트
of 2 vector.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린트가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별을 해주죠. 자, 벡터 도트 해주고,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벡터를요. 자, mp.array 파이썬 리스트를 이렇게 10 그다음에 9 3 u라고 하는 벡터입니다. v를 요거는 지금 로우 벡터죠. 로우 벡터. 그다음에 v라고 하는 벡터를 또 mp.array 또 로우 벡터로 2, 5, 12 이렇게 이것도 로우 벡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트 프로덕트 D를 한번 해보는데요. mp.do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u하고 v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요 규칙이 이 v는 트랜스포즈를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쉐입이 딱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둘 다 지금 로우 벡터라 줬잖아요. 즉 뭐냐면 3 곱하기 1, 3 곱하기 1이에요. 그런데 도트 프로덕트 되려면 3 곱하기 1,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트랜스포즈로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쉐입을 맞춰줘야 함수에 이제 에러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를 이제 MP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크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MP 크로스에 U, V. 이때는 이제 이게 트랜스포즈가 없어도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조심할 거 이거를 도트 U, V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이것도 크로스도 크로스 U, V T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V T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규칙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크로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프린트를 해볼 수 있어요. 프린트 D. D가 얼마 나왔느냐? 그 다음에 W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F5 해보면 자, 벡터 도트 D 값이 이렇게 나왔네. 101로. 그런데 이게 뭡니까? 또 행렬처럼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넘파이의 그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W는 뭡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역시 로우 벡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분이 3개 나왔으니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맞는지는 이제 우리가 참고서로 보고 있는 그 책을 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크로스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 보면 여기 이제 각도가 있잖아요. 두 벡터가 만나는 사이값, 세타. 그러면 세타를 구할 수 있죠. 뭐냐면 이 세타는 뭡니까? 요거를 이항하게 되면 도트 프로덕트 나누기 이제 V2 놈, W2 놈, 그 다음에 아크 코사인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세타라 해가지고 자, MP에 아크 코사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값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D 나누기 뭡니까? 놈. 우리가 놈이라고 해서 MP 린의 놈이었잖아요. 거기서 그냥 놈인데 U하고 여기 2를 안 해주면 그냥 디폴트가 2가 돼요. 그 다음에 그것도 곱하기. 자, 곱하기 해줬으니까 이게 또 가로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가로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자, MP 린. 자, 놈. 뭡니까? V. 자, 이렇게. 가로 하나 닫고 또 하나 닫고 또 하나 닫고 하면 이게 세타가 나오는데 이제 각도니까 라디안으로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출력을 우리가 세타 값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F5. 자, 그러면 세타 값 자체도 0.979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D와 W, 그 다음에 이제 놈 U와 놈 V 곱하고 거기다 또 곱하기 사인 시타 이 값까지 한번 프린트를 해 보겠는데요. 이 값은 사실상 뭐냐면은 이 뒤에 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를 구해주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n은 크기가 1이니까요. 자, 그러면 5 보게 되면 150.56이에요. 56이고 사실상 그 크기는 뭐냐면 W의 크기하고 같은 거죠. W. 자, 이렇게 놈 W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F5 해보면 150.56 똑같은 크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벡터의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이런 것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